그러면 윤동주 시인 서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때문에 읽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아마 기출 문제로 검정고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뭐 출제된 적이 있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시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두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부터 걸어가야겠다까지 1년이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가 2연입니다. 1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하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대요. 그러니까 부끄럼 없는 삶. 부끄럼 없는 삶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끄럼 없는 삶은 순수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의 화자는 순수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삶이, 그러니까 그 화자의 삶이 순수한 삶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제 하늘이 판사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이제 화자의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바람 때문에 괴로웠다고 하니까 이 바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괴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에 괴로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괴로워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는 지금 과거입니다.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과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별을 노래를 한대요. 지금 화자는 순수한 삶, 부끄럽지 않은 삶을 원하는 이런 화자가 무언가를 노래한다. 그럼 부끄럽지 않은 것을 노래하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노래를 할 거예요. 별은 화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순수, 희망,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은 지금 막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픈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가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지금 당장 죽지 않더라도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결국 죽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죽어가는 것은 이제 모든 생명체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걸어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금 걸어왔었다 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걷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또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어진 길도 화자가 계속 소망하는 부끄럼 없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이형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밤은 보통 시에서 밤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어둡고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 그러니까 암담한 현실 등을 이야기를 해요. 밤은 이제 암담한 현실인데 윤동주 시인 역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 암담한 현실은 일제강점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 이런 오늘 밤에도 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건 이제 별은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별을 지금 바람이 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상황은 지울게요. 일단 지울게요. 일제강점기 상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일제강점기 상황 같은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바람이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화자는 별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바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방해하는 시련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련인 거죠. 이런 바람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대로 나아가기가 힘들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스쳤었다 라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칠 거야 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스치고 있다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회상적이다, 성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회상적이다, 성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는 이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의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의 주제는 계속 나오듯이 부끄럼 없는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화자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이라고 나와 있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었어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럼 2, 3, 4번은 적절하다는 거죠. 2, 3, 4번부터 볼게요. 2번 자연적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뭐 바람, 하늘, 별 같은 이런 자연적인 소재들에 뭐 부끄럼 없는 삶이라든지 화자의 판단 기준, 뭐 순수, 희망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3번 볼게요.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계속 중간중간 봤었죠.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 걸어가야겠다. 미래, 스치운다. 현재. 이런 식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순서대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적절했고요. 4번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나는 괴로워했는데 괴로워했고 지금 계속 시련이 있지만 나는 그런 삶 속에서도 순수와 희망을 노래하겠다라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자기 성찰, 나는 괴로워했고 지금 시련이 있다고 성찰을 하면서도 의지를 의지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했습니다. 근데 1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자연적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시의 주제를 보면 막 하늘이 아름답다, 별이 아름답다 하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는 이 시에서 바람과 대립되며 시적 화자가 지키려는 양심이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 이상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답 몇 번일까요? 3번에 있는데. 네, 맞아요. 답 3번 맞아요. 별. 그래서 별이 이제 화자가 추구하는 삶, 그 화자가 이제 추구하는 순수 희망 이런 이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 별이었습니다. 네, 19번 윗글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있는데. 1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의지적, 반성적, 성찰적. 의지는 말씀드렸죠. 사랑해야지, 걸어가야겠다 하고 다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었다. 이렇게 계속 갈등했었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괴로워했었고 지금 나한테 시련이 있다라는 걸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성찰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풍자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풍자적이라는 건 사회적인 현상 아니면 현실들을 이렇게 좀 일부러 웃기게 우스꽝스럽게 과장하고 비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이 시를 봤을 때 뭔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나타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보도록 할게요. 이전 서시도 윤동주 시인의 시였는데 이번에도 윤동주 시인의 시예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 특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시도 상징적이고 의지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시도 이제 각각 단어에 여러 상징들이 담겨 있어요. 그 상징은 이따 보도록 하고 이 시도 의지적이라고 하는데 계속 나의 새로운 길을 계속 가겠다 라는 이런 의지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함이고요. 시에 이제 담겨있는 상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그러니까 내를 건너고 숲으로 가고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고 이게 다 이제 길을 걷고 있는 거죠. 화자는 지금 숲으로 그러니까 마을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겠다는 건 이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요. 나의 길, 이제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뭐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는 인생, 삶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길, 새로운 길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걸으면서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도 보고 까치가 나는 것도 보고 지나가는 아가씨도 보고 바람이 이는 걸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마주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존재들을 만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3면이었고요. 사연 보도록 할게요.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그러니까 나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길,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더더욱 성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계속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첫 번째 연이랑 마지막 연이 똑같죠?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수미상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맨 첫 번째 연과 맨 마지막 연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아 수미상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상관의 시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에 이 시가 수미상관이냐고 물어볼 거예요. 수미상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죠.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였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이 4번이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은 적절한 선지인 거죠. 1번, 2번, 3번부터 볼게요. 1번. 4번을 했다가 또 갔다 1번을 해갖고. 아니 맨날 이렇게 해서 판단다니까. 1번부터 볼게요.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수미상관이라는 게 이제 맨 첫 번째 숫자가 이제 머리 숫자고 밑자가 꼬리 밑자예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 라고 해서 수미상관인데 지금 이 시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가 이제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라는 말 맞는 말이고요. 적절하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2번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뭐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의 길,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이런 시어도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적절했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3번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사면 볼게요. 사면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모모가 뭐하고 모모가 뭐하고 모모가 뭐하고 하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3번도 적절했기 때문에 3번 정답 아니고요. 4번 어구를 점점 확장하여 표현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구라고 하면 그 띄어쓰기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이게 막 점점 커진다는 느낌은 안 들죠? 다 두세 글자 안에서 다 뭐 내를 두 글자, 건너서 세 글자, 뭐 어제도 세 글자, 길 한 글자, 다 세 글자, 띄어쓰기 단위를 보면 다 두세 글자 안에서 해결이 돼요. 뭐가 점점 문장이 길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죠. 시를 봤을 때 뭔가 긴 단어가 점점 길어진다거나 문장이 점점 길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이 시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21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몇 번일까요? 4번 했는데. 4번 맞아요. 답 4번입니다. 계속 이 주제처럼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화자가 지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22번은 몇 번 하셨나요? 2번. 2번 하셨나요? 정답 2번 맞습니다. 지금 계속 숲으로 그러니까 숲으로 마을로 계속 부지런히 길을 걸으면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부지런히 길을 걸으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답 2번? 답 2번 맞았습니다. 20번 그 4번 했다가 그래서 1번으로 가. 이래갖고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갔다니까. 고치지 말아야지.
고치다 탔는다. 고치면 고쳐도 이렇게 다 틀린다니까. 처음에 기척이라고 그러네. 짜증나. 다음 시 낙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인데요. 먼저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별별이 이룩한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 시가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서 어려운 시였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 시는 사색적이고 성찰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색적이라는 게 뭘까요? 사색하다라는 게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요. 사색적인가 깊이. 이 시가 이제 이별을 한 것에 대해 나의 영혼이 성숙해질 주제처럼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서 내가 성숙해진 것을 계속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내용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사색적이고 성찰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주제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입니다. 이 시도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연부터 보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간대요. 아, 내가 이쯤 가야겠구나. 내가 이때쯤 빠져야겠구나. 라고 하는 건 지금 이에서는 아, 내가 이제 이 사람과 이별을 해야겠구나.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구나. 라는 때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별을 내가 계속 지금 이별을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질구질하게 잡고 있는 것보다는 아, 지금 이제 이별을 할 때가 됐구나 하고 딱 돌아서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성숙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건 질문이죠. 얼마나 아름답나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이미 답은 내려놨어요. 뒷모습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왔던 건데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 볼게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격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격렬하고 굉장히 강한 감정을 이렇게 참아와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고 있다라는 걸 꽃이 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이제 그 참아지는 것, 내 사랑이 좀 이렇게 식어가는 것. 이별을 하면 이제 이별한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억누르는 것,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이라는 걸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화요법이라는 건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에 비유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꽃처럼 비유를 하면서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제 화요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의인법이라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고 있다는 화요법인데, 이제 나의 사랑이 그 격정을 인내했다, 그 강한 감정인 격정을 인내했다, 참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물들이 인내를 하나요? 동물들은 참지 않죠. 뭐 사랑도 뭐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인내를 하지 않죠. 근데 내 사랑이 인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만 할 수 있는 걸 사랑이 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 이 부분은 의인법이 사용된 거고, 사랑이 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화요법이 사용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이별을 했다, 결별을 했다라는 거죠. 3면 볼게요. 분분한 낙화. 낙화라는 건 이제 꽃이 지고 떨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하고 꽃이 떨어진 거죠.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룩한다라는 건 결별이 이룩한다라는 건 결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별이라는 일이 일어난 건데, 그냥 이별도 아니고 결별이라고 하면 다시 만날 확률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결별이 일어났는데 이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영 헤어졌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표현이다 해서 이제 역설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말을 썼냐면, 결별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 결별을 겪음으로써 내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죠. 결별은 슬픈 게 맞지만 이 결별 덕분에 결국 내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그러니까 이제 결별 덕분에 내가 조금 더 축복을 받으며 성숙해지면서 지금은 가야 한다, 이젠 헤어져야 한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이별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연 볼게요. 무성한 녹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숲처럼 굉장히 푸른 잎, 녹색 잎이 우거진 나무들, 그리고 이제 숲들을 이야기를 하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러니까 지금 꽃이 졌어요. 그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히는 계절은 보통 가을이죠. 그래서 이제 꽃이 지고, 그러니까 이연에 보면 봄이라고 했었는데, 봄에 이제 꽃이 활짝 펴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랑이 지고, 그러니까 결별을 하고 꽃이 지고 꽃이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열매를
있는 이제 가을을 향하여 간다. 내가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로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연,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청춘이라고 하면 봄의 이미지가 강하죠. 춘자도 애초에 봄춘자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나의 청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 날 사랑했던 그 청춘이 꽃처럼 죽는다. 꽃답게 죽는다. 꽃처럼 이제 예쁘게 활짝 폈다가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서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끝내고 더욱 성숙해진다. 그래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견 볼게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이라는 건 이제 작고 가벼운 것들, 그 무거운 것들 말고 이제 작고 막 얇은 종이 같은 게 떨어지면 이게 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하롱하롱 떨어져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고요. 헤어지자, 이제 이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꽃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손길을 흔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손을 흔드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꽃잎이 손길을 흔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의인법이다. 꽃잎이 손길을 흔들며 떨어진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도 의인법입니다. 마지막요.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을 하고 결별도 하고 하면서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성숙한데요. 더욱 성숙해지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의 슬픈 눈이 성숙한데, 그 영혼의 눈이 성숙해지는데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슬픈 눈이 되면서 성숙해진대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겪으면서 내가 더욱 성숙해진다 라는 의미를 담은 시였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시였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번 몇 번 하셨나요? 3번 했는데. 23번 3번 정답 맞습니다. 아,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별을 하고, 꽃이 지는 게 이별이죠.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더 성숙해진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삶의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별을 하고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깨달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3번 맞았습니다. 24번 몇 번 하셨나요? 3번. 24번 3번 하셨나요? 네. 24번은 답 2번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별을 했을 때 더욱 내가 성숙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픈 체험이 이제 이별인 거예요.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결별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25번은 몇 번 하셨나요? 4번이지. 25번에 4번 하셨나요? 네. 25번에 1번입니다. 일단 니은, 디귿, 리을부터 볼게요. 니은은 녹음이죠. 무성한 녹음. 이제 그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나 숲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짜잘짜잘한 꽃들만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성한 이제 나무, 되게 우거진 나무 숲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성장했다라는 의미고, 디귿은 가을이죠.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열매는 내가 성숙해지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계절, 성숙해지는 계절이다 해서 이제 디귿, 가을은 성숙의 계절을 의미했고요. 리을,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꽃답게 죽는다라는 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죽죠. 네. 꽃이 계속 살아있으면 열매가 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나도 내 삶의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이별이라는 아픈 체험을 한다, 희생을 한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리을, 결실을 위한 희생도 받았습니다. 근데 기억 보면 저항의 의지라고 하는데 기억은 지금은 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상황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별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냥 수용하고 있죠. 지금 가야 할 때구나 하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의지다 라는 의미를 찾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죠. 저항보다 오히려 수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구나.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였기 때문에 1번이었습니다.